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저편에 존재한다. 잭 캔필드. 네,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신혼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 보니까 화성시 거주자 중에 추첨으로 3세대, 4세대는 그렇게 지금 될 것 같고요. 전국 무순위 줍줍은 34평 한 세대가 지금 나왔습니다. 보니까 무순위가 다음 주 월요일 특공하고 무순위가 그다음에 일반이 화요일. 그래서 감스님들 7월 29일 날 로또 청약, 로또 줍줍 꼭 도전하셔가지고 감스님들 중에서 당첨자가 꼭꼭 나오시기를 기원하고 소망드리겠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무순위 한 세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색 등산 뉴타운의 이승민 대표하고 감사 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하고 어제 수색 등산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어제 라이브를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보실 것을 추천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제가 이 현장, 이 라이브 하는 바로 뒤편에서 방송을 갖다가 보았는데, 저랑 할 때보다 확실히 더 이승민 대표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전국 방송, 빠숑님 TV에 나가니까 한 일주일, 한 10일 준비해가지고 나가니까 확실히 텐션도 좋고, 또 PPT로 또 만들어가지고, 저랑 할 때는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진짜 뭐 예상 질문 몇 가지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PPT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아무튼 어제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수색 등산 뉴타운이라든지 덕은 향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어제 방송 수투TV 라이브 방송 꼭 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도 이제 수TV에 출연을 이번 달은 제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빠숑님께 8월 중에 한번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다. 그리고 한번 출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일정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한번 잘 준비해서 또 감사 스마일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작년 제가 8월에 수TV에 출연해가지고 또 많은 또 사랑을 받았는데 또 감스님들도 빠숑님 TV에 출연 안 하느냐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8월 중에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 오늘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빠숑님이 표영호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모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표영호 TV를 한 번도 안 봤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번인가 봤어요. 한 번인가. 그런데 그것도 몇 분 보다가 말았는데 이 표영호TV 구독자도 정말 많이 있고 50만이 넘잖아요. 빠숑님보다 구독자가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었는데 2시간 촬영했는데 편집해가지고 한 20분? 17분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표영호TV, 표영호님도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갖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폭락을 많이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또 태세 전환을 하는 걸 보면서 유튜버이긴 맞구나, 유튜버이구나. 감사 스마일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그로를 갖다 좀 끌 수 있는 거, 그리고 클릭수, 조회수를 갖다 끌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또 많은 애청자분들, 찐팬분들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방송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저에게 또 조언을 하는데 제가 생겨 먹은 게 감사 스마일인데 어떤 분들 아직까지 감자 스마일이라고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제가 솔직 담백하고 이런 포장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도 윗사람들만 잘 이렇게 따라갔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윗사람들하고 또 그런 윗사람들의 말을 갖다 또 잘 이렇게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성격 때문에
또 빨리 전역을 또 하게 되었다라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분들이 뭐 돈을 갖다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돈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긍정의 자세와 그리고 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뭐 표영호TV 이분 표영호님과 빠숑님과 정말 또 친밀 관계가 있고 친한 또 형동생으로 또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물론 상승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가지시고, 감스님들만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작더라도 내 집 마련하시고, 이왕이면 역세권의 대단지의 신축, 다들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하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댓글이 처음부터 그리 말씀하시지 이제 와서 땡땡땡 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왜 폭락을 또 주장했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바꾸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도 폭락을 갖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조회수가 더 많이 있고, 빠숑님처럼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이런 채널은 많은 사람들이 또 보지 않고 있고, 구독자도 여기는 52만이지만 빠숑님은 21만도 아직 안 되거든요. 참 그런 것들만 봐도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실제 이런 부동산의 그런 현장이라든지 그런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이런 전문가의 채널이 더 구독자가 더 적고 정말 잘 모르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이런 분의 구독자가 더 많은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게 좀 많은데 그래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창릉이 배드타운이어도 상관없는 이유,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먼저 결론을 드리면 창릉이 배드타운이어도 정말 상관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창릉 신도시가 배드타운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나 창릉이 최악의 상황으로 배드타운이 되어도 이분 의견대로, 이분 주장대로 상관이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삼성계열사, 현대계열사가 있습니다. 강남 삼성역 주변으로. 근데 GTX 창릉역에서 삼성역까지 세 정거장입니다. 창릉역,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그렇기 때문에 15분 소요가 되고요. 배차 간격은 6분.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8분. 그런데 여기가 97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 대한민국 1위다. 두 번째로 여의도. 금융권 대기업 본사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3대 업무지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고양 은평선으로 해가지고 약 25분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배차 간격이 출퇴근 시간대 4분입니다. 급행 타게 되면 여의도에서 15분에서 20분이면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약 58만 개 일자리 수, 대한민국 두 번째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판교입니다. IT 대기업 본사 밀집되어 있는 GTX 창릉역에서 GTX 성남역, 성남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판교가 있잖아요. 5정거장 25분 소요가 됩니다. 약 50만 개의 일자리 수, 대한민국 5위에 지금 랭킹이 되어 있고, 또 종로, 강서구, 마포 30분 컷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릉은 배드타운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장을 해주셨던 올댓 고향에 보니까 저스트님이신데, 이분 주장이 뭐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릉 3기 신도시는 그래도 배드타운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배드타운이 되게 되면 이제 아파트만 때려짓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또 아파트들도 영향을 또 받게 되고, 더 나가서 화정행신이라든지 또 일산 동구 서구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창릉 3기 신도시에는 직장, 일자리,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상암 DMC 관련해가지고 DMC 때문에 서대문이라든지 가재울류타운, 그 다음에 수색등산, 향동, 덕은까지도 다 DMC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파트 네임밸류를 갖다 짓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DMC의 파워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부에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분 주장대로 베드타운이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무조건 일자리가 들어와야지만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런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LH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에 기업 이전 기반 마련하겠다. 재정착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예를 들어서 레미코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의 수공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구 공장까지 다 있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고양 창릉 기업 이전 단지로 해가지고 현천동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편입을 갖다 할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착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소식을 갖다 왜 이제 연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창릉 3기 신도시에 이런 기업을 갖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창릉역 주변이라든지 또 창릉 신도시의 기업들이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득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많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LH에서 이런 것들을 기업 이전 기반을 갖다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말 그대로 창릉 테크시티 내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일자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의 또 팬분들이나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 또한 고양시가 왜 이럴까? 왜 고양시를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걸까? 김동연 지사님께서 전화 한 통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정말 고양 사람들을 갖다 정말 바보, 멍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발표를 7월 1일 날 했는데 고양시장님 포함해가지고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고양시인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한강 이북 쪽으로는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님 포함해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해제를 해버렸다라는 발표를 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참 너무했다라는 108만 고양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경기도가 지금 불통행정 넘어가지고 경기도 지사님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너무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최소한 시장님한테라도 이렇게 전화 한 통 해서 죄송하다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정말 그게 최소한의 고양 시민에 대한 예의고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 지사님 선출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고양 시민들이 많이 투표를 해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이분의 의중을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국민청원 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1만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왜 이걸 취소를 했고 왜 이걸 공공으로 지금 해 나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산 사람들은 바보들이라 몰라요. 자조석인 한탄도 있고 도지사가 관료 출신이라서 복지부동 무사 안일에 찌든 것 같다. 김동연 지사는 역대 최악 정치인이라는 글도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K컬처 협약 해제 발표 이전에 고양시장님이라든지 관련 업무부서에 사전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백지화로 해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시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CJ 라이브 시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 3기 신도시에 말 그대로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자리가 안 들어와도 된다라고 상관없는 이런 이유를 갖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창릉은 그나마 괜찮지만 만약에 일산 동구 서구가 만약에 CJ 라이브 시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리라는 법도 없고 말 그대로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일산 신도시의 그런 미래는 더더욱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목 놓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창릉뿐만 아니라
일산 CJ 라이브시티도 반드시 백지화로 해가지고 CJ 라이브시티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창릉 신도시도 일자리가 들어와야 된다. 일자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수색 등산 뉴타운에 가서 이제 수두TV에 가서 제가 이 방송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서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왜 사람들이 지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만약에 고양시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고양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고양시에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또 고양시에 젊은 사람들도 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라이브시티 전면 백지화를 갖다가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경기도시장님께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은 고양 시민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서북부를 갖다가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문득 우리는 동쪽과 남쪽은 좋아하지만 서쪽과 북쪽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자스마일도 서북부 쪽에 고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의 편견과 선입관이 좀 사라지고 고양시에도 일자리가 생겨야지만 그런 균형 발전도 되면서 서울로 쏠림 현상도 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CJ 라이브시티는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고 CJ가 아닌 다른 민간 기업이 만약에 하면 더 좋겠지만 공공에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지사님의 빠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